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이번이 코인 투자, 우리 서민 탈출의 마지막 기회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유럽에서는 ETF가 아니고 ETP라고 하는 상품으로 이제 코인 관련 펀드, 여러 ETP 상품들이 이미 많이 팔려 나가고 있죠. 거기에 지금 포함된 코인들 앞으로 미국에서도 ETF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한번 그냥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있죠? 이더리움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있네요. 리플이 있습니다. XRP ETP도 유럽에서 지금 팔려 나가고 있고요. 바이낸스도 있습니다. 바이낸스 BNB 코인도 있고요. 테조스, 폴카닷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itwise에서는 select 10 이건 이제 탑 10 코인들만 모아놓은 그런 이제 ETP 상품도 있고요. 카르다노가 있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 스텔라 루멘도 있네요. 그리고 피지컬 라이트코인도 있습니다. XRP도 눈에 또 보이죠. 여기 보시면 액티브 크립토 ETP의 15, 그러니까 15개의 코인을 묶어서 ETP 상품으로 팔고 있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 또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에서는 SEC에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보안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 데이터 보안이요. 쉽게 말하면 프라이버시. 호라이즌이랄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 코인들을 모아서 지금 ETF 신청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레이스케일이 ETF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월가 전통금융, 비트코인 ETF 지금 승인됐습니다. 이걸로 만족을 한다고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탑 10 펀드, 20 펀드, 디파이 ETF, 메타버스 게임, AI 여기에 이제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들어가는 거죠. 2배 ETF, 3배 ETF, 곧버스,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크립토 관련 파생 상품들 나옵니다. 시간 문제죠. 지금 이미 독일에서는요. 이 파생 상품 거래소가 있습니다. 360T라고 하는 곳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차액 결제 선물 환거래 솔루션.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다릅니다. 그 차액분에 대한 마진을 가져가는 파생 상품입니다. 이게 이미 독일에서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일반인들이 이해도 할 수 없는 미국의 전통 금융 이제 월가죠. 각종 파생 상품 쏟아낼 겁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B2라고 하는데요. 좀 고급 용어로 하면 이거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거든요. 개인도 할 수 있지만 기관들이 굉장히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헤지 펀드들이죠. 주식도 당연히 많이 하고 있는데 코인으로 많이 옮겨올 것이다. 왜 B2를 이렇게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미국의 전통 금융, 돈을 어디서 법니까? 운용 수수료, 매매 수수료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투자할 수 있다? 그것밖에 매매를 할 수 없죠. 제한적인 수수료 수입입니다. B2는 원금의 10배에서 심지어 100배까지도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100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수료가 당연히 100배가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미국의 전통금융, 코인 파생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미국의 기관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중앙화 리스크 키울 수도 있어 라고 경고를 하죠. 지금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검증자가 이제 제일 큰 게 라이도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이 코인베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ETF 발행사는 이더리움 보관 업체로 이런 라이도 같은 탈중앙화 이런 거 선택하거나 아니면
복수의 기관급 코인 커스터디 보관 업체를 쓰거나 할 수 있다. 전자와 달리 후자, 미국의 그냥 전통 금융기관을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내 중앙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좀 말이 복잡하실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넷플릭스의 뭐 빌리언스라고 하는 드라마, 뭐 빅숏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여기 나와요. 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에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용평가 객관적일까요? 조금 영향을 아무래도 받겠죠. 여기에서 지금 뭐를 공격한 겁니까? 이더리움을 공격한 거죠. 이거 중앙화 리스크 키울 수도 있어.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더리움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 ETF 이거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수탁업체, 보관업체로 탈중앙화 라이도 같은 데 쓰지 말고 미국 전통 금융 기업을 수탁업체로 쓰라.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JP 모건도 똑같은 얘기해요. 이거 중앙 집중화는 유동성 공급자나 그러니까 이게 중앙화 됐을 때 단일 실패 지점 한 곳에 너무 몰리면 위험하다. JP 모건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이더리움 핵심 인프라, 뭐 메타마스크와 인프라라고 하는 개발 스튜디오를 불법적으로 컨센시스 지분 10% 가져갔던 데가 JP모건 아니었습니까? 핵심은 이거죠. 중앙화 리스크 알지? 이거 위험한 거야. 탈중앙화 라이도를 지금 중앙화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유명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이더리움이 시바 이누와 같은 밈 코인으로 전락했다. 공격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결국 승인되겠지만 각종 포드가 난무할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사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공격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지금 활용자, 그 일일 활성 사용자가 지금 12만 명에서 6만 6천 명까지 감소했다. 가장 인기 있는 대비라고 할 수 있는 유니스왑도 일일 활성 사용자가 16,000명밖에 안 되더라. 근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 가치도 없는데 투자자들의 광기 때문에 개당 3,000달러까지 올랐어. 근데 실질적인 사용자는 별로 없어. 그러면서 가치 저장,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이 되냐? 이것도 못하네. 비트코인과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더리움은 피해야 된다. 사실 뭐 비트 맥시멀리스트건 알트코인에 올인을 하시는 분이건 결국 투자에 대한 선택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이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그러려니 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또 합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공격 ETF 승인될 때까지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옵니다. 왜 제가 이걸 확신할까요? 2016년부터 이더리움 공격을 쉬는 해를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하락장에 이거 쓰레기 코인이라고 2019년도에 말도 아닌 그 뭐 인격적인 모독, 뭐 물론 코인 뭐 창업자 중앙화, 뭐 증권, 뭐 SEC부터 해가지고요. 단 한 번도 쉬었던 해가 없습니다. 그때 2019년 1월 이더리움이 10만 원도 안 했죠.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미쓰비시 UFJ.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일본에서 제일 큰 금융기관들이죠. 여기에서 사모채권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사모채권 하면 쉽게 말하면 사모님들에게 채권 판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파는 걸 사모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사모채권 발행하는데 여기 지금 프로그맷 이거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에 투자금을 쓰겠다. 채권 사면 이자로 라쿠텐 현금, 뭐 전자화폐도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들 이미 결제, 유통 다 합법적으로 법이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자국 화폐인 엔화로도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만들어서 허용하고 지금 그 금융기관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디지털 화폐의 시대는 크게 보면 삼국지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정부의 화폐인 CBDC, 두 번째 전통 금융의 화폐인 스테이블코인, 일반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크립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포함이죠. 이 세 개가 이제 주축이 될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많아지고 결제가 많이 쓰이고 유통이 되면 될수록 코인에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다른 데도 쓰지만 이 코인도 많이 실제로 사거든요. 비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자, CBDC 정부에서 발행을 해서 유통이 되는데 우리들 프라이버시 뻔히 들여다 보이는 CBDC 쓰고 싶으십니까? 그 반대 급부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치 중립적인 이런 크립토 자산이 많이 쓰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 뭐 CBDC가 늘어나기 때문에 코인이 망한다가 아닙니다. 가치 생태계가 커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홍콩의 재무부 국장,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OTC, 이건 장외거래 서비스 법안 구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영국, 뭐 일본은 보셨고요. 지금 홍콩, 지금 다 뭐 만든다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행 입법,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제가 뭐 조바심이 난 거 아니냐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은요, 지금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반대할까요? 자국의 빚, 국채를 계속 사주고요. 자국의 화폐, 이걸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무한대로 또 찍어낼 수 있죠.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전통 금융기관에서도요. 자, 코인에서 지금 OTC 법안이 필요하다.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엄청난 호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OTC는요, 장외 거래는 기본적으로 큰 손들입니다. 비트코인 뭐 한 개, 두 개, 우리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최소 뭐 몇 백 개, 몇 천 개씩 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게 합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히 제가 두 개만 들면 계속 말씀드리죠. 중국에서는 국부 유출이요.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홍콩을 통해서 코인들 파킹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새로운 시장. 예전에는 뭐 계속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비트코인 통제가 되던가요? 아, 이럴 바에는 그냥 끌어안자. 여기에서 세금도 가져가고 일자리도 창출시키자. 말로는 돈 세탁이다, 뭐 사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단계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가 글로벌 코인 포모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샘 뱅크먼 프리드 3월 말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최대 150년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도 실제로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까요? 샘 뱅크먼이 선거를 앞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에 돌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교체했다. 한 달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150년형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지난 이제 작년이네요. 3월 기사가 떴었습니다. 권도영이 미국에서는 징역이 없이 벌금에 그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작년 3월 기사입니다. 올해 2월 22일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영의 미국의 송환을 결정합니다. 미국에 가면 아까 징역 없이 돈만 내면 끝이라고 아까 기사가 나왔었죠. 한번 객관적으로 22년 5월달 테라루나 사태 발생했었죠. 무려 1년이 넘게 인터폴 수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도망치다가 몬테네그로인가요? 거기서 잡혔었죠. 거의 2년이 다 됩니다. 지금 재판을 했습니까? 뭐 형벌이 내려졌습니까? 재판도 지금 안 했죠. 이제야 미국으로 송환합시다. 뭐 한국으로 가냐, 미국으로 가냐, 몬테네그로에서 그냥 하냐. 이거 이제 결정이 났네요. 소위 말하는 잡범들,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한두 시간 만에 경찰서 바로 가죠. 자, 글로벌에서 전 세계 수조 원의 사기를 수십만, 수백만 명 피눈물 흘리게 했던 이 친구는 아직 재판 장소조차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일단은 보낸다고 하네요. 제가 볼 땐 좀 비슷합니다. 리플 소송이 3년이 넘어가고 FTX 재판 한번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기소했죠. 법 통과가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계류만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돌풍이 엄청나네요. 이제 그 인공지능 대표적인 주식이죠. 뭐 핵심적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뭐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더 많았다. 거기에 이제 CEO 젠슨 황도 가속 컴퓨팅 및 생성 AI가 티핑 포인트까지 도달했다. 지금 전 세계 기업의 뭐 산업 국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자, 이 내러티브, AI 내러티브가 AI 코인들, 뭐 오션이다, 뭐 렌더다, 피치아이 뭐 이런 것들 가격을 좀 들어 올리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도 공부할 필요는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년도 11월 달에 전 세계 메타버스 NFT 열풍이 불었었죠. 이때 메타버스 코인, 샌드박스, 플로우, 뭐 디센트럴랜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게 지금 인공지능이 불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코인 가격이 상승했고, 글쎄요, 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큰 시장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주식이 올랐나 봤더니 작년 11월 사실 미국의 연기금, 그러니까 연금 펀드에서 엔비디아, 인텔, 포드, GM을 다 팔았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달 미국의 연기금 인텔과 엔비디아를 매수했다는 기사가 뜨죠. 제가 기사를 조금 더 보니까 미국의 연기금에서 얼마나 주식을 샀냐? 1.5 트릴리언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이 넘는 돈으로 주식을 샀답니다. 코인이 안 오를 수가, 아니 코인이 아니죠. 주식이 안 오를 수가 있습니까? 엔비디아, 인텔을 그렇게 샀으니 올랐죠. 근데 여기 혹시 보셨습니까? True Leverage입니다. 레버리지가 뭐라고요? 이 B2지 않습니까? 2천조 원 B2로 주식을 배팅합니다. 주식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게 이제 그 차트에서 당연히 드러납니다. 지금 엔비디아 차트가 이건 뭐 코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직으로 꺾이고 있죠. 뭐 S&P 500 지수, 뭐 나스닥 지수 지금 다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포모 열풍이 불고요. 그냥 돈만 투자하면 다 돈을 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 급등이 나오니까 포모가 당연히 가속화가 되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 가격은 급등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급락이 있고요. 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없다? 전 그런 자산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그 번 수익을 들고 그냥 집으로 갈까요? 전 아닐 것 같은데요. 탐욕의 끝이 있습니까? 혹시 그 유동성으로 이제 무너지기 전에 코인판으로 넘어올 수 있을 가능성, 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7,800만 달러 규모의 코인 펀드를 조성합니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해서 어디에 투자한다? 코인에 투자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 뭐 아파치 소프트웨어, 알라메다까지 다 참여를 했죠. 자, 향후에 지금 미국에 등록은 마쳤고요. 향후 어디다? 싱가폴, 스위스 등 친암호화폐 국가 내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코인 시장에 물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EDXM이라고 있었죠.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 뭐 미국의 월가 그 자이언트 대기업들이 공동 설립한 코인 거래소죠. 여기에서 올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뭐에 진출한다? 코인 파생 상품 서비스. 여기에 진출한다. 제가 파생 상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각종 뭐 레버리지, 뭐 탑10, 뭐 어쩌고 저쩌고 ETF 펀드를 만들어서 뭐 한다고요? 대중들한테 팔아야죠. 미국에서는 지금 파생 상품 서비스 제공이 안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하나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밖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EDXM은 지금 18에서 24개월 내에 싱가포르 통화청 운영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 월가의 전통 금융들도 지금 2년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기 수익에 연연하면 안 되는 이유 보이시죠? 자, EDXM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판테라 캐피탈, 세콰이어 캐피탈, 이 세콰이어는 굉장히 큰 VC입니다. 여기에서 돈을 받았고요.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 싱가포르의 거래소를 설립하고 현물 및 무기한 선물 거래 이것도 파생 상품 아닙니까? 라이센스 신청을 준비 중이다.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세기의 역대급 불꽃 축제 뭡니까? 코인판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1억, 2억, 3억 가면 그때 일반 투자자 많이 아마 올라타실 겁니다. 눈 뒤집혀야죠. 이게 뭐 누가 얼마 벌었대. 그냥 눈 뒤집혀서 또 빚을 그들에게 떠넘기겠죠. 그들은 이제 그들이죠. 그들은 어려우면 돈 찍어내면 끝이죠. 금리 인하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 경감시키면 그냥 또 어물쩍 넘어갑니다.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꼭대기에 사면 파산하죠. 경매로 부동산 지금도 뭐 넘어갑니다. 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그들이 유도하는 거 사실은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죠. 왜냐? 그들은요. 금리를 인하하고 무제한에 뭐 돈을 찍어냈죠. 근데 결국 누가 산 겁니까? 개인들이 산 겁니다. 개인들의 선택으로 너 지금 비투 안 하면 너 바보야. 너 벼락거지야. 이거 누가 스스로 만든 겁니까? 우리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개인들은 탐욕에 사실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들을 활용해야죠. 그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탐욕을 반드시 제어해야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경기도에서요. 그 세금을 안 낸 사람들 무려 5,900명을 추적해서 코인 갖고 있다며 그 코인으로 그 세금 안 낸 거 체납액 62억 원을 추심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아무리 뭐 총선이 있어도 코인 세금을 폐지할 것이냐는 저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코인 세금을 폐지한다고? 세금을 안 내면 사실은 법적 지금 지위도 없잖아요. 코인이 법적으로 지위가 있습니까? 지금 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세금 안 냈더니 코인을 강제 추심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정부도 코인 세금을 포기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선거 얼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을 추가 추진했죠. 이게 지금 공약이었고요. 민주당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범위를 뭐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다. 정치적 성향, 투표를 통해서요. 심판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이렇게 뭐 상호 비방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 과세 유예라는 카드가 왜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왜일까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게 기억이 나요. 정치인 그들을 위해서 과세를 유예시켰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조금 더 그 관점을 넓혀볼까요? 전 세계 슈퍼 리치들, 엘리트들, 억만장자들, 기관들, 국부 펀드들, 연금 펀드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판을 이렇게 깔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슈퍼 리치들이 이 코인판에 일반인들은 아직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세금도 지금 유예하는 것을 추진을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콩 재무부에 고위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고위 공무원이요. 이 가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사기를 당했어요. 220만 달러면 우리 돈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뭐 한 30억 피해를 보신 건데 이게 재무부 고위 공무원도 이렇게 피해를 봤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나라 코인 가격 오르면 오를수록 사실 전 세계죠. 대신 투자해 주겠다. 이자를 주겠다. 채굴을 대행하겠다. 투자를 대행하겠다.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자식이나 잘 아는 좀 젊은 친구들한테 이거 배우셔서요.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사기는 결국 이 테두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걸요, 전 좋게 봅니다. 왜냐? 지금도 코인이요, 미국의 서부 무법지대라는 얘기예요. 법이 없으니까 지금 공무원 고위 이 지금 담당자도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재무부의 고위 공무원이 사기를 당한다. 큰 기회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요.
체계가 시스템이 뭐 세금이 스탠다드 규범이 법이 나오면 그런 기회까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언젠가는 코인 과세 반드시 세금 내야죠. 저는 뭐 세금을 피하자. 세금 피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훨씬 크고요. 우리가 그래도 그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적법한 세금은 반드시 우리가 납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요. 글로벌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렇게 작은 국가에서 뭐 남북으로 갈라졌고 뭐 동서로 나눠졌고 내로남불하고 싸울 때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지금 이게 합법적으로 절세를 한다거나 세금이 유예가 된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번이요. 마지막 서민 탈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2030년도에도 오르죠. 근데 지금과 같은 이 정도의 수익률은 아마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에 반드시 세금, 과세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우리가 돈이 받습니까? 퍼센티지 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익률은 사실상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세력들이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탐욕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론은 그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탐욕을 제어해야겠죠. 살면서요, 뭐 기회가 몇 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 맞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면 껄껄껄 하실 겁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시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비투를 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